후설 모음 쭉 보면 후설 모음 몇 개? 6개. 그 중에서 맨 위에 자 좋죠?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고 있지만 실제음에서 제가 여기 가끔 그 말을 쓰죠. 실제음과 이론음. 자, 강의 설명은 기본적인 설명은 이론음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실제음으로 변화되는 음까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실제음과 이론음이 그 일치해. 변할 수 없으니까. 왜? 강화되면 소리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오지만 오를 따로 발음하면 이런 식 발음이 돼버려요. 요놈은 아로 변화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 오는 반드시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오에서 예를 들면 이런 발음이죠. 이것을 코트 전에는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발음 기호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와 우가 이중모음을 이루고 있죠. 이때 우가 뒤에 나오는 이 우는 이 오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간 그렇죠. 좀 변화된 약한 모음이어서 coat 이걸 좀 더 영어답게 발음해 버리면 coa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렇게 발음하면 아주 영어 모델 발음에 가까운 것이고 적어도 우리식으로 발음하더라도 coat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 그죠? 오로 이렇게 가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알고 있죠. 우자가 야금이 돼서 즉 이런 강화, 약화되게 되니까 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오 하고 있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오 이렇게 되겠죠. 오 이렇게 해서 아셨죠? 그렇지만 요것도 뭐에 가까워요? 아에 가깝다. 알겠죠? 그래서 예로 들자면 요 발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not 요 발음 기호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 이 오가 하나로 있을 때 영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가 돼서 not가 아니고 not 그래서 I'm no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할 때 not goo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7페이지 봅니다. 중설 모음에 이제 3개. 그러면 총 15개의 모음을 다 정리를 해보는 것이 되는데, 중설 모음은, 중설이니까 요 가운데죠. 이 가운데에서 요 가운데 선 바로 아래쪽에 어자 장음이 있죠. 자, 모음을 강화하는 방법 2가지. 모음을 강화하는 방법 2가지. 장음, 또 하나는 강세. 액센트를 주는 거. 장음과 강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로 이렇게 강화됐군요. 음가가 변하지 않겠군요. 이것이 내려와서 떨어져서 한 입술 중앙에서 입 공간, 구강 한 공간에서 하고 약한 발음이 됩니다. 매우 약해지죠? 약해진 이 발음은 변화되기가 쉽죠? 그래서 저 발음이 너무나 변하기 쉬워서요. 저거 아주 변절자. 샤라는 아주 전문 용어까지 쓰는데요. 영어 발음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발음이 저 어라는 발음이고 어는 약한 음의 대명사이면서 약한 단어들의 전부 저게 다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말할 때 약하게 발음하면 어가 있죠. on th 붙여서 the 전부 어예요. on the from 이제 온다라고 출발하는 전차를 얘기할 때도 from of가 아니고 of from 전부 발음. 발음은 이렇게 약한 음의 대명사. 약한 발음이니까 변하기가 쉽겠죠. 강화된 발음이 아니까 이어로 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V자 거꾸로 한 이 발음. 요거는 아주 강력한 발음입니다. 개방음이죠, 여기서. 개방음. 그래서 요 발음은 사실상 우리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하고 아의 중간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영국 쪽은 누구에 가까울까? 어에 가깝고 미국 쪽은 아에 가깝겠지. 예를 들어서
아저씨 얘기할 때 이걸 uncle, uncle이라고 발음, uncle하고 어자에 가까운 발음을 하고 있으면 영국식 uncle 해서 아에 가까우면 아 쪽으로 가까우면은 미국식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UT를 갖다가 발음하는 걸 cut 이렇게 발음하면 영국식에 가까운 거고 cut 이렇게 발음하고 있으면 오호 미국식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중설 모음 몇 개? 아자로 발음해도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죠. 자, 햇빛 보면 밝고 막 신나고 힘차게 되는 것처럼 힘 있으면 미국이 힘 있으니까 밝은 발음을 하게 되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애들하고 우리 남한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밝아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모음 체계 자체도 미국식은 매우 밝고 강하고 영국식은 어둡고 약하고 그렇죠. 희미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자 모음을 보도록 합니다. 13번입니다. 하는 발음인데 보통 이렇게 장모음이 되면은요. 장모음 뒤에는 세미사일런 R이 보통 숨어 있어요. 세미사일런 R이. 장모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미사일런. 발음하세요. 세미사일런 R. 그래서 세미사일런 R이, 세미사일런 R은 발음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R 발음이 들어있는 건데, 자, 장모음 뒤에는 보통 이렇게 세미사일런 R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간모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개방을 얘기하죠. 자, 어자 장음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모음 사각도 그리고 그렸어. 반 나눴어. 어의 위치가 어디야? 어의 위치가 중간에서 조금 붙은 요 윗부분이죠. 어는 한가운데 어는 반개방에서 조금 위, 어는 한중간, 아는 개방에서 바로 위.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는 물론 평소음입니다. 아래턱을 조금 내리고 반개방 상태에서 혀를 입안 중간에 띄워놓고 밑줄 혀를 입안 중간에 띄워놓고 가장 이게 편안한 상태랍니다. 혀를 어디에 갖다가 붙이고 대고 하는 이런 작업은 조금은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는 거예요. 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띄워놓고 라고 소리내며 뒤이어 반모음 R을 발음하면 된다. 반모음 R 밑줄을 쳐서 이렇게 장음 다음에 이렇게 반모음 R이 많이 나와요. 반모음 R이 없이 발음하면은 영국식 발음이 됩니다. 자, 반모음 R이 영어에서는 완전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R이 영국식에서는 어떻다고요? 완전 묵음. 아예 발음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1번에 her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봐봐요. 혀가 딱 가운데서 허 해보세요. 허씨라고 부른다고 해서 혀가 가만히 있죠. 요게 세미사일런 R이 없는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근데 R을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혀가 중간에 이렇게 떠 있지 않고 감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her 많이 오지 않는데 그 공기를 약간 흔들어서 공기를 확 돌려놓죠. 요 발음이 바로 이제 세미사일런 R 발음이에요. 알겠죠? her. 자, 이렇게 한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 남자들은 그래서 영어를 거의 못해. 나중에 배운 사람들은 이 노인 돼가지고 이런 발음을 전혀 못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고집스럽고 굳어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적응력이 강해. 그래서 남자는 늙으면 지팡이를 뭐로 짚어? 지팡이 안 짚을 거니까 생각도 안 하는구나. 남자는 늙으면 지팡이를 대나무로 짚는 거예요. 여자는 늙으면 지팡이를 뭐로 짚어요? 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 뭐야? 버드나무로 짚는 겁니다. 버드나무. 여러분, 버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생활력이 엄청나가지고 3년 동안 아궁이에 부직갱이로 썼다가 거꾸로 꼽아놔도 싹이 나.
이게 버드나무예요. 그 버드나무를 짚고 이거 다 들어놓고도 어디 가서 뭐 다 잊어먹고. 이게 우리 이 동양의 유교적인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성들은 그만큼 생활력이, 생명력이 약해요. 대밭에서만 맨날 살아. 근데 여성은 3년 동안 뜨거운 불 뒤집는 부직갱이로 막 썼어. 나무대가리를, 버드나무를 갖다 써서, 이걸 갖다가 또 제대로 심는 게 아니라 거꾸로 꼽아놨는데 싹이 나서 살아버려. 그게 바로 여자의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특히 이제 뇌로 보자면은요, 우뇌하고 좌뇌 중에서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뇌량이라고 그래요. 그 뇌량이 남성의 한 40% 정도가 더 있대요. 세포가. 그래서 여성의 이 언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남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런 차이가 아주 많이 느껴져요. 자, 이 her 하는 발음에서 her 하고 이렇게 감아 올릴 수 있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erve 됐죠? 이자 다음에 R이 있죠, 그죠? 모음 다음에 R이 왔잖아. 세미사일런 R이 있습니다. term 기간이죠. term. 자, 이러면 그 텀이 멀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음할까요? term이 뭐예요? term 앞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term 됐죠? 어자 장음 특별하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기왕에 아래 것 좀 더 봅니다. Germany 발음하세요. Germany 독일이라는 뜻이죠? Germany 좋습니다. 5번 bird girl 정확하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girl에 가깝죠. girl 이게 아니고 girl 이렇게 발음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자 장음 특별히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넘기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14번입니다. 단모음 짧으니까 당연히, 중간 모음은 입 한중앙에서, 이게 가장 정중앙에서, 구강의 정중앙에서 발음되는 어가 바로 이 약한 모음 어입니다. 이 약한 모음 어는요, 모든 소리로 연결이 잘 되는 의미예요. 모든 소리로 막 연결이 잘 되는 아주 중심에 있는 중요한 소리입니다. 중설 모음입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그려진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모음이니까 중설 모음이군요. 중설 모음입니다. 이완음입니다. 그렇죠? 약한 모음이니까 당연히 이완음이겠죠. 평순음입니다. 하고. 자, 장모음은 어때요, 여러분? 장모음이 되면은 긴장음이죠. 하고 발음이 길어지니까요.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고, 편안하게 낮춰서 하게 되니까 이완음이 되는 것이죠. 모음 사각도에서 보면 발음은 입안의 한가운데서, 자, 입안의 한가운데 밑줄 딱 치시고요. 다른 음과의 연결이 용이하고 써두세요. 다른 음과의 연결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중앙을 향해서 모인다라는 것이죠. 중앙을 향해서. 뭔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많은 것에 통할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자 모음은요, 다른 소리를 이어주는 자리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주는 소리가 된다. 발음은 우리말로보다 약간 앞쪽에서 발음된다. 이때 앞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혀의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는 여기 쪽 하고 뒤에가 있는데, 영어에서 어는 하고 앞에 더 앞쪽 전설적으로 혀의 위치가 더 앞으로 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발음된다. 뭐 이런 차이까지는 미묘한 거니까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은 어떤 특징을 짓기 어려운 모음으로 애매 모음 샤 발음이다. 애매 모음 샤에다 네모치고 형광펜을 딱 해두십시오. 이거는 이제 아주 공식 그 학문적인 이
명칭입니다. 샤. 그래서 모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이 모음의 역할이 의문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샤, 샤. 발음이 분명치 않고 애매모호하여 상대방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흐지부지한 소리. 그렇지만 문법적인 역할과 다리를 놓아서 다른 소리로 이어가게 만드는 역할이 강한 소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액센트 놓은 음절 앞뒤에 흔히 어가 옵니다. 어가 약한 소리니까 액센트 오는 모음을 두고 앞뒤에서 약해져야 그 상대적으로 높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액센트 음절을 강조하기 위해 거의 발음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뭐뭐에 관하여입니다. about 하는 발음인데 이거는 우리는 about 하고 해서 우리가 자꾸 해보세요. about 뭐 이렇게 봐요. about 이렇게 하면은 네 글자가 막 보이면서 뭐지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보거나 또 아니면 글자를 보고 요렇게 보고서 느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발음을 봤을 때는 요 아자가 제일 세죠. 그죠? 요 아가 제일 세잖아. 아에 붙은 모음도 세잖아. 아니 자음도 세지잖아. 그러지만 될 거죠? 그럼 여기를 세게 하고 이 어자 발음은 거의 시작하는 정도로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음을 보면요. bout 이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딱 들으면 bout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 about me 이럴 때 about me? No. about me 할 때 으자는 입모양 맞아서 about 어도 아니고 정도 같다 about me 이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약한 모음 액센트 오기 위한 이 발음을 살리기 위해서 얘는 소리가 거의 이렇게 죽어 있구나. 발음이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무슨 모음? 애매모음, 애매하게 발음하는 거 영어 원어로는 샤 현상으로 해서 about. 여러분 기왕에 about을 봤으니까 여러분 about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의 우리말 뜻이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뭐뭐세라는 걸 이제 안 해야 돼요. 요걸 빨리 벗어날 수만 있으면 그게 아주 뭔가 대수술이 된 건데. 모든 사전이 막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사전을 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복잡해져요. 이런 말을 전치사라 그러는데 전치사는 반드시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앞뒤에 어떤 두 가지 말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about B 또는 뭐 이렇게 A for B, A to B 뭐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뭐 A in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그래요. 이런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전치사가 약 30개 정도 됩니다. 폭을 좀 넓혀서 대학 공부까지 이렇게 해내서 저기 하려면 대략 한 70개 정도 잡아야 되고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가려면 100개 정도를 잡습니다. 전치사가 영어 속에 막 흘러다니는 전치사 약 100개까지 가면은 다 가는 거죠. 대략 70개면 교양 영어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30개면은 뭐 생활 영어를 넘치고 남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라는 말들이 보통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대체로 뭘 나타내냐면은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A가 위치하는 거야. A가 여기 있는 거야. A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A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before 이렇게 해놓으면 A가 before야. A가 앞에 있는 거야. A 위치. 그럼 B는 뭐냐? 요놈이 위치한 것에 어떤 위치를 딱 잡았으면 상대적인 위치를 잡아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 through 하면은 A가 through 해버린 거야. through 꿰뚫고 지나가 버린 거야. A가 딱 꿰뚫고 지나가려면 B는 뭘까? 무슨 통이 있어야 그걸 통 같은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ent to the window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이 윈도우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I went 한 게 to 한 거야. to가 뭐지? 다 한 거야. 가서 다 한 게 누구야? window. I went to the wind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하러 간다 할 때 I went to school 하면은 나는 I went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I went 내가 갔는데 to school이야. 다 한 게 학교야. 이렇게 돼서 이 말들이 거의가 다 A가 있는 위치를 얘기해. 그러니까 I went가 내가 갔다는 게 가서 to 한 거야. 다 한 거야.
이게 전치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만 독해를 해도 영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A가 요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만 딱 봐도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this problem 이 문제 about the accident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about은 이 문제가 about이야. about이라는 게 원래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주변에 있어. 문제가 딱 주변에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느냐가 중심이잖아.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사건이 있는 거야. 이 말이 발전한 나머지 요것은 이제 전치사가 아닙니다만은 about 50 years 이렇게 되면은요 이 about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주변이라고. 주변. 얘는 뭐야?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중심에 놓고 주변이니까 이게 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about 50 years 하면 약 50년이 되는 거예요. about이라는 말의 본질은 항상 뭐예요? 주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란 항상 앞에 오는 것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잘 봐요. I live in 분당. 발음하세요. I live in. in이 전치사입니다. 그럼 뭘까요? I live. 내가 사는 게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안에 있으려면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뭐가? 둘러싸고 있는 게 분당이 넓은 거야. 그래서 I live in 분당이 되는 거야. 자, baby in car가 있잖아. the baby in, 애새끼가 안에 있는 거야. 차가 둘러싸고 있잖아. 요걸 전치사이라고 그래. 요거를 만약에 한국어식으로 고쳐버리니까 차 속에 있는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을 뭐뭐 속어 뭐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뭐뭐 속이라는 말을 모른다니까 걔들이. 한국어 사전 외워가지고 영어 하는 게 아니잖아 걔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한국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의 본질은 뭐냐면 전치사의 본질은 A 전치사 B 했을 때 전치사가 뭐라고요? A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할 때 I live in 예를 들어서 the bird out of the cage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the bird out 뭐예요? 그러니까 새가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이래야지 out of를 갖다 뭐뭐로부터 해가 전부 사전에 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집에 가서 봐봐. 애들 보는 중학생이건 유치원생이건 뭐 이게 열어봐. out of 뭐뭐로부터야. 사전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애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러면 out of로 보는 순간 뒤에 보고 the cage 세 장을 보고 세 장 밖으로 나온 새 그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미국 애들이 그렇게 볼 리가 없잖아. 미국 애들이 다 써놓고 뒤에부터 보고 돌아와서 해석할 리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되느냐? The bird out of 하면은 the bird out이야. 새가 밖에 있는 거야. of는 소속이야. 밖에 있는데 원래 소속된 건데 the ca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돼요? 좀 어렵죠? 잘 안 돼 이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적어도 지금부터 제가 전치사 운운하거든. 이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치사 운운하거든 A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let's talk 하면은 let's 합시다. talk 이야기합시다. let's talk about 하면은 let's talk about the business 이렇게 표현했을 때 let's talk 이야기하는 게 주변에 막 있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이 있다면 상대적인 개념은 뭐야?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let's talk about the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Let's talk about the business. 이게 영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가 소리를 더불어서 전치사라는 게 이게 단어 불과 한 영어 방송으로 얘기하면 한 1500단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승질나니까 한 5000단어 하자고요. 5000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과정이 지금 1500단어 넘게 소화하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1500이고.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나중에 30개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과정에서 하겠지만 이 전치사 about이 의미하는 바는 A의 위치다. A in 하면은 뭐예요? A in 하면은 A가 안에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여러분 건물에 보면은 임대용하고 써졌잖아. for lease 하고 써졌죠. 이렇게 써놨잖아. for lease 이렇게 써놓고 뭐 얼마 임대 얼마 전화번호 딱 붙여놨잖아. 또 가다 보면 있어요. 있는데 이 for가 전치사거든요.
이 for가 전치사인데 이 건물이 for라는 거야. 건물 for, the building for lease 이 말이거든요. 그럼 the building, this building for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이 for 하는 거야. 향하고 있다는 거야. 이 건물이 바라보고 있는 게 리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가방 하나 꺼내고 for sale 하고 써놓으면 그 가방이 딱 바라보고 있는 게 판매, 세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스케줄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예를 들어서 for Japan 하고 써졌어. for Tokyo 하고 딱 써졌다면은 이 비행기가 for Tokyo. 그 소리야. 그거를 한국말로 고쳐버리면 동경행이 되는 건데, 행이라는 말을 뒤에다 붙이잖아. 영어에서는 전치사니까 앞에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본질 이런 게 몇 개예요? 30개. 예를 들어 between이라는 말이 뭐야? between. 뭐뭐 사이에잖아. 그 사이에라고 하지 말고 이제 뭐뭐를 꼭 넣었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지금까지 병이 안 제가 들고 쳐졌으니까. 뭐뭐 사이에란 말이야. 이 뭐뭐 사이에가 뭐냐면 뒤에 거 갖다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the city. 예를 들면 분당 between 서울 and 수원. 이렇게 하면 분당이 between이야. 분당이 between. B 존재해. twin 두 개. 분당 between 분당이 존재하는데 두 개 사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누구냐면 수원, 서울 and 수원. 그 순서로 되죠. 이걸 가지고 서울과 수원 사이에 있는 분당 이렇게 오면은 이건 이미 영어가 아닌 거예요. 좀 어렵죠? 일단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거고 우리 지금 발음 과정이니까 전치사의 본질은 항상 앞에 것의 위치를 그대로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딱 전치사 보면은 앞에 온도 그대로. 그래서 영어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를 읽으면은 절대 왔다 갔다가 안 돼.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딱 읽도록 돼 있어요. 전치사가 그런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about. 어를 아주 짧게, 어를 입 밖으로 내려고 하지 말고 about.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여러분 입이 자꾸만 이렇게 되죠? 이제 우자 발음결을 의로 발음해서 about. 어는 소리를 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about. 이러다 보니까 소리를 약하니까 about.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원어민 소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away. 자, 여러분, 어가, 이 접두사 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재밌는 뜻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 부정적인 뜻이 어가 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요 근래 뭐 하나 있구나, anonymous에서 무슨 요즘 뉴스에 난리 났잖아. 지금 15,000명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기에 바로 하는 말과 아님이라는 말. 이거 아님. 이 어가 언으로 오기도 해요. 이게 부정접두사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아님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게 네임하고 옛날 그리스어에서 네임을 나타내던 어원이 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님이 뭘까요? 아님이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쓰면은 뭐뭐가 풍부한 형용사예요. anonymous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익명의라는 말이 됩니다. 익명의. 이름을 숨겨놓은 anonymous. 그래서 아님 ONYM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어를 붙여서 뭐뭐가 아닌 거예요. away라는 말이 길이 아닌 겁니다. 이게 길이 아닌 거니까 멀리 떨어진 거지. 길로 가야 되겠는데 길이 아닌 거야. 멀리 떨어져 나와버린 거야. 길에서부터. 그래서 away. atheist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atheist. 여러분 이 단어 속에 t가 붙으면은요. t가 붙으면 이게 신이에요. 신. God. 그리고 어디 가면 판테온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파트 뭐 이름에 판테온 뭐 붙여놓은 거 있대. 그 판이라는 말이 모두라는 뜻이야. 판. 세온에서 세가 바로 신이야. 온이라는 말은 집 같은 걸 얘기해. 그러니까 판테온 하면 팬티안 그렇게 발음합니다만은 여기 바로 범신전입니다. 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리스에는 다신교였거든요. 그래서 C가 붙으면 theology가 신학입니다. IST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야.
요게 반대야. 그러니까 atheist 하면은 무신론자입니다. atheist. theist 하면 유신론자, 신을 믿는 사람. theist, atheist, 무신론자. 어가 붙어서 뭐예요? 반대야, 반대. 에? 그러니까 away 하면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아니니까 멀리 떨어진. 알겠어요? atom, atom, 원자. 원자라는 말이 애가 뭐요? 안 되는 거야. 부정이야. 탐이 뭐야? 탐. 쪼개는 거야. 자르는 거야. 탐이.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거니까 원자죠. atom. atom. 원자가 된 것입니다. 또는 어가 이게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가 무슨 상태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다. 예를 들자면 live 앞에 붙여진 alive 같은 말은 살아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alive가 살아있는 일입니다. along 하는 말도 along의 long이라는 말이 긴 거니까 긴 상태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around를 놓고 어가 붙어서 동그라미 상태. 그래서 둘레 around. 그래서 어가 이렇게 소리를 도우면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적인 것 아니라고 하는 말. 자, ago 같은 말은 가버린 상태니까 옛날 것이 되겠죠. 어는 크게 두 가지. 뭐라고요? 부정과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를 봤는데 조금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하나 더. 9페이지입니다. 액센토는 음절 뒤에 모음 플러스 R이 이어지면 어로 반복음 R을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bitter, better, bother 뭐 등등과 같이 이렇게 matter, better, bitter 그죠?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bother, butter 이렇게 발음하면 영국식, 미국식이라면 거의 바에 가까워서 bother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바에 강세를 두게 되니까 터가 약화되면서 터는 어떻게 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약한 모음 뭐라고 그랬죠? 약한 모음 이렇게 해서 T로 왔어요. 이놈이 더 약해지면 뭐로 될까요? D로 되고요. 더 약해지면 R입니다. 물론 순수한 R은 아닙니다. R은 아니고 이걸 단타음 R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바 해서 bother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 가지고 발음을 해보면요. water 따로 하면 water 이렇게 되겠죠. water better 발음해볼까요? better matter 자연스럽게 매다 강세를 두면 둘수록 뒤가 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강세를 둔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etter, bitter 쓴 겁니다. 여러분 쓴 같은 분위기는요, 쓴맛 같은 것을 오래 가지면 입안이 못 견디겠죠. 발음이 약해져서 잠깐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bitter 쓰다 이렇게 딱 말이지 쓰다 이럴 리가 없겠죠. bitter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세요. 자, comfort 2를 봅니다. 아래쪽 comfort. 여러분 comfort가 뭐라고 그랬죠? comfort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CF라는 말을 이렇게 발음상으로 confer 하게 됩니다. confer. can이라는 말이 뭐라고? 함께. for가 흐르다. 그래서 원래 confer 하면은 함께 흘러가는 거니까 회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confer가 회의하다, 참고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다가 ENC를 붙여서 conference 하면은 회의가 됩니다. conference. confer 해서 for에 강세하신다면 for가 되면 흐르다. 그래서 conference 이렇게 합니다. for 예를 들어서 refer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refer 하면 다시 흐르는 거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말을 연결해서 refer, confer.
이 transfer 이런 말도 있거든요. transfer 어디에서 쓰냐면은 환승역 같은데 지하철 이렇게 가보면요, you can transfer to 하고 뭐 당신이 옮겨 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trans가 바꾸는 거거든요. 바꿔서 transfer 하니까 바꿔서 흘러가. 아하, 그러니까 바꿔 타는 거죠. transfer. 그런 것처럼 이게 for라는 의미가 comfort. 그래서 이 cf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참고한다는 뜻이죠. comfort to를 봅니다. 약하고 애매한 뭐가 자음과 자음 사이에 올 때 연결합니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 특히 어느 거냐면 자음과 자음 사이 중에서 뒷자음이 보통 유음입니다. 유음. 흐른다라는 뜻인데 유음 L, M, N일 때 또는 뭐 R 보통 LMN이 많습니다. LMN에서 이런 발음이 올 때는 그 발음을 거의 묵음으로 해버리는 게 영어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음이 그렇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단어에서 stew, 몸이 일단 두 개입니다. 발음을 보니까 이렇게 stew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세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tew 하고 발음이 되는 걸 student 해서 언투로 발음을 하고 싶은데 이 어가 너무 약해지는데 이 뒤에 이렇게 부드럽게 울리는 음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싹 빼버리고 student 그래서 student 이렇게 발음하면 이게 듣기는 좋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은 이미 영어가 아닌 거다. 이때 어 발음이 바로 studen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예로 들어서 difficult 이 경우도 이 어가 발음을 전체 정리하면 difficult 이렇게 됩니다. difficult 여기서 강세가 이렇게 맨 앞에 있습니다. D 하고 강세가 있고 요 어가 매우 멀어져서 약화됐죠, 그죠? 약화된 거잖아요. 이것을 difficult 이렇게 발음이 돼요. 거의 difficult 그래서 difficult가 아니고 difficult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강세에서부터 멀어져서 약한 모음으로 돼가지고 이게 탈락을 해버려서 끓트 이 K를 갖다 클 할 리가 없죠. 왜? 몸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K 발음이 크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막 매우 약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difficult 영어 발음을 하면 difficult 이렇게 발음하면 오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뜻도 보이면서 리듬도 살아있는 그런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칸포 3 봅니다. 기능어의 약한 발음에 어 모음이 많이 쓰인다. 기능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기능어라는 말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능어 이 기능이라는 말 대단히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죠. 기술과 상대적인 말인데 기능어와 상대되는 말을 영어에서는 의미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란 어떤 언어든지 기능어와 의미어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기능어를 영어로는 이렇게 function word라는 말을 쓰죠. function word. 이 function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function. 여기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IO 보이죠? I자 다음에 뭐 보면 액센트가 바로 보입니다. function이라는 말이 바로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수, 수학에서 함수 얘기할 때 애들 책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fx라는 말 나오죠. f라는 말을 자꾸 쓰거든요. 이 f가 바로 func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 어떤 기능을 f를 통과하면 다른 숫자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 이퀄 ex 제곱 이랬을 때 x에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2로 나오겠죠. 근데 2를 집어넣으면은요 8로 나와요.
이렇게 이 기능을 F라고 그래요. function. 그러니까 이 기능어라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 언어의 문장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의미보다는 역할이 중요한 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기능어는 많아봐야 한 1000개인데 제가 대략 정리했을 때 600여 개라고 제가 잡아놨어요. 이거는 의미어는요,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속에서 수십만 개가 됩니다. 의미어는 수십만 개가 되고 요거는 600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유가 뭐냐면 이 기능이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지. 기능, function word, function, 기능이. 그럼 요거는 의미어는 영어로는 물론 이렇게 meaning word 해서 meaning word,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라는 뜻이죠. 흔히 기능어는 영어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전치사가 아주 대표적으로 기능어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이걸 꼭 알아야 하지요.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한정사, 그리고 대명사, 조동사까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의미어는 대체로 누굴까요? 명사와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기능어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주 봐서 쉽다고 무시해가지고 혼나게 당하는 말이 기능어예요. 의미어는 뭐냐? 길고 거창해서 어렵다고 봤지만 사전 한번 찾아보면 끝장나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야. 기능어는 짧고 간단하지만 한없이 어려운 말이고, 의미어는 크고 길고 거창해 보이지만 한 방으로 끝나는 단어야. 알겠어요? 그래도 설명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영어학을 가지고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다. 그러면 의미어 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어 쪽에서 받는 거예요. 기능어 대세 관한 연구,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어, abolish, 폐지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말을 또 바꿔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영어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능어 때문입니다. 기능어를 처리를 못해서 기능어 숙달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거꾸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함께, 따라하세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나의 어머니와 함께, 나의 미래와 함께, 나의 친구와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나의 조국과 함께. 자, 계속했죠. 나의와 함께는 계속 변하지 않죠. 뭐예요? 기능어입니다. 그런데 가족, 아버지, 미래, 친구 계속 바뀌었죠. 이거 뭐예요? 의미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어는 한 방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든지 영어로 가자면 with my 이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with my father, with my mother, with my future, with my business, with my country,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with my가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이른바 기능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어는 짧고 대체로 짧고 어때요? 간단해. 짧고 간단하지만 아주 기능은 심대해. 아주 깊고 커. 이것이 기능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이제 아주 무서운 반성입니다만은, 학생들이 영어 기초가 없어서 헤매고 난리를 쳐서 영어를 갖다 헤매버리는 것은 뭐 때문이냐? 전적으로 기능어 부족 때문이에요. 기능어가 정복이 되어 있으면 의미어 양 늘리는 것은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어 정리가 안 된 채 의미어를 아무리 많이 공부하더라도 느낌으로, 짐작으로 적당히 독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98%가 제가 봤을 때는 단어 외워서 10,000단어, 12,000단어 외워가지고 수능으로 적당히 이렇게 적응해 보려는 그 정도의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한 이제 제시가 소위 말해서 초등교사들을 영어회화 초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온 그 시기에 그
교사들을 위한 영어 기초과정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문장을 다루게 만들 것인가에 핵심이 단어 개수는 다다익선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하지만 우리의 영어력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불과 영어 600단어의 기적.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써놓으려고 전환을 비워놨다니까. 저기 봐봐요. 케네디라는 저 청년 있잖아요. 저 벽이 있는데 저 사진에서 이쪽 앞쪽이 확 비워놨잖아. 그죠? 에? 저 사진을 중간에다 딱 균형 맞추게 들어지 왜 앞에다 비워놨어? 저 앞에다가 미국의 아주 파이터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기능어를 딱 쳐다보고 저기다 기능어 차트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지금. 그거 딱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보증하는 영어의 어는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기능어 차트 저기다 붙일 거예요. 곧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능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영한 사전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단어를 이렇게 네모쳐서 설명한 단어들이 있죠. 사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네모쳐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갖다 덱을 단도 표시했다 그래. 이렇게 단어 이렇게 주고 of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이거 봤어요? 사전에 보면 of 해놓고 요 앞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해놨어. 이 표시가 dagger 단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깊게 막 칼로 찌르듯이 공부해라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요 위의 것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느냐? 수직적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깊게 파고들어야 돼. 위드를 가지고 함께 하고 끝나면 안 돼. 이 위드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of를 어떻게 쓸 것인가? to는 뭔가? 이 기능이 뭔가? 기능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can, 조동사, do 같은 말을 딱 보면은 do를 앞으로 빼면 의문문, do를 놓고 not을 놓으면 부정문. 그래서 이 do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 기능을 모르면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얘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순서대로 그냥 익히면 돼. 이거는 바로 그냥 간단하게 수평적 암기를 해보면 돼. 수평적 암기를 했다가 잊어버리면 다음날 또 보면 돼.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리면 얼마나 상쾌하지 뭐. 그런데 기능어는 잊어버리고 자시고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 언어를 하겠다고 덤비면 기능어를 놓쳐버리면 문장을 만들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공부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수직적으로 파고드는 것과 수평적으로 폭을 넓히는 거. 이게 두 가지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의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판 내는 것은 결국은 이 기능어의 수직적 학습. 저는 이렇게 학습이라는 말과 암기라는 말을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죠? 그냥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백목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어 공부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어는 너무 자주 쓰이는 거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서는 약한 모음 어를 써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of 하는 발음이 되죠. 여러분 약한 모음이 되는데 F자가 F로 발음이 강하게 될 수가 없겠죠? 해보세요. of 해보세요. of 됩니까? 안 되죠. of, an, the, that, can. 여러분 can 그러면은요 깡통되는 거예요. 그렇죠? can beer. 캔 맥주 있잖아요. can beer. 깡통이라고 할 때는 can이라고 발음이 센 거고 조동사 기능어일 때는 c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but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하고 강조하면은요 그건 특별한 강조를 한 거고 정상적 기능어로 발음하면은 매우 약해서 이렇게까지 발음이 약해져요. at, no, 이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 was, were 전부 약한 모음 어로 되어 있죠. 기능어란 늘 쓰이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능어가 색다른 눈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편한 거잖아. 우리가 공부 안 해서 똑같은 단어로 보여버리는 것이죠. 정리됐죠? 자, 기능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unction word. 의미어는 meaning word. 자, meaning word는 어떻게? meaning word 어떻게 공부? 수평적으로. 하루에 100단어 좋아요. 200단어 좋습니다. 그리고 반 건지고 다시 50%. 다음번에 또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영어를 하려고 하는 한 기능어는 자기 모국어처럼 기능어가 극복되면 그 사람은
그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 모국어적 감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단모음, 기본 모음 15개를 다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중모음 들어가겠지만 복습적으로 앞에 쭉 이렇게 훑으면서 발음 단어들 몇 개씩 또 발음하고 또 오고 하면서 이중모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자 발음입니다. 이거는 위자를 이렇게 거꾸로 한 발음이죠. 일명 요런 발음을 갖다가 적당한 발음이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자들이 가르치면서 얘를 삿갓 발음 이렇게도 했죠. 삿갓 엎어놓은 거 생겼잖아요. 이게 삿갓 발음인데 이게 모음입니다. 위자를 뒤집어 놓은 건데요. 좋습니다. 단모음입니다. 짧은 발음이죠. 개방모음입니다. 좋습니다. 중설모음 그리고 이완음입니다. 평순음입니다. 자, 입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정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물만큼하게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우리말의 어와 아의 중간 소리를 내면 아음에 가깝다. 영국식 발음에는 어에 밑줄 영국식 발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미국식 발음에다 아에 가깝다. 아는 조금이라도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만 쓰인다. 이 아라는 자체가 무슨 모음이에요? 강모음입니다. 아라는 자체가. 그래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모음이에요. 절대 여기다가 아이, 아우 한다. 이런 거 쓰지 못합니다. 독립적인 발음입니다. 전혀 강세가 없는 음절에서는 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냐, 어냐에서 아는 센 모음이니까 아라는 발음을 써야 될 곳에 아주 극도로 약해져 가지고 희미하게 되면 어 발음이 되고 말 것이다. 즉 아는 어미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어미가 어디예요? 단어 끝이죠. 단어를 끝내는 곳인데 끝내면서 갖다 센 발음 해서 던지고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아음은 주로 활자 유자에서 보통 나타납니다. 유, 오, 오유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오에서 오는 예외입니다. 예외니까 그냥 놔둬도 잘 익혀지겠죠?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1번 발음합니다. much. 이걸 how much 이런 순간 이게 영국식인 것이죠. 얼마 전 TV 프로에 how much가 있었죠. 그 어떤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같은 거 내놓을 때 그 기업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경매하듯이 주고받고 해가지고 낙찰하고 그랬는데 그 발음에 이렇게 프로를 써놓을 때 how much 하고 써놨습니다. 그거는 바로 영국식 표준 영어에 가깝게 영어의 원산지는 영국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미국 영어니까요. America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uch 발음하세요. much cut 컵이 아니고 컵이죠. 그죠? 여러분 뭡니까? 이 수학에서 이렇게 합집합할 때 U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컵 모양 이거랍니다. 이거 컵. U자를 해놓으면 위에 U자 위에 뚜껑이 열렸잖아. 그러면 담을 수 있잖아. 모두 다 더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합집합을 얘기할 때 U자 써놓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컵 모양의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다 쓴답니다. gun 발음하세요. gun이 뭐야? 총 gun under 이 under 같은 말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A under B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라고요? A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The mountain under. 그러면 산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The mountain under the cloud. 그럼 구름이 위에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구름 아래에 있는 산 이렇게 가면은 이게 한국어식이 되는 거예요. The mountain under the cloud. 그림이 the mountain under the cloud 이렇게 돼야 돼요. 잘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요, 저는 그랬었어요. 전치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치사 위치 개념 막 잡으면요, 메슥메슥해요. 멀미나려고 그러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위치 감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치사는 위치예요. 전치사는 뭐예요? 위치. 전치사는 앞말의 위치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under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under의 반대말이 뭐죠?
under의 반대말이 over입니다. 그럼 over는 뭘까요? A over B 하면은요, A가 위에 the cloud over, the cloud, 그럼 구름이 어디 있는 거야? the cloud가 over, 위에 있는 거야. the cloud over the mount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요. 만약에 이 그림이 막 오는 사람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소양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갖다가 구름 아래에 있는 산을 덮고 있는 구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어식 순서대로 the cloud over the mountain under the cloud 이렇게 봐나갈 수 있는 이게 잘 된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여기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책상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요 the cat under the de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cat under the de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거기다가 is를 넣으면은요, 그 고양이는요, 책상 아래 있었어요. 이 말을 영어로 한다. 그러면 the cat was under the de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만약에 the papers were in the drawer of the table 이렇게 됐을 때 the papers were in 그러면 서류들이 안에 있었죠. were를 딱 빼버리면요. the papers in 하면은 서류들은 안에 있고요. 그 안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죠. the drawer. 근데 그 drawer라는 서랍이 소속이 of the table. 그 테이블에 소속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테이블의 서랍 속에 있는 서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딱 되죠. 거꾸로. 이게 이제 영어의 어떤 특징이에요. 우리말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내는 길에 바로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저 뒤에 저 남자 좀 봅시다. 저 뒤에 저 케네디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케네디를 보면서 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국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저 벽에 있는 액자 속의 남자의 코를 보세요. 이렇게 가죠. 다시 저 벽에 액자 속의 사진 속에 있는 남자의 코를 보세요. 어떻게 가죠? 벽, 액자, 사진, 남자, 코 이렇게 갔죠. 이걸 영어로 가버리면은요. Look at the nose. 바로 가요. Look at the nose of the man in the picture on the wall.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코 봐요.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그게 액자에 있고요. 그 액자가 벽에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 전치사들이 전부 뭐냐면 영어는 왜 전치사가 생겨나느냐? 이 사고방식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 전치사가 이게 전치사 극복이라는 게 영어의 아주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영어 속을 뛰려면은 전치사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국어나 일본어는 후치사의 언어라 그래요. 말 뒤에다 붙이는. 아까 나의 아버지와 함께를 뒤에다 붙였잖아요. 이게 영어에서는 앞으로 가거든요. with my father or my future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뒤로 가요. 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하는 거. 이걸 그냥 무작정 이치가 없이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꽤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젊은 날을 우리 영어하고 씨름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발음과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이 기능어 중에 핵심이 전치사로 오게 됩니다. 전치사 접속사. 요 말들을 어떻게 하고 이것들 공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직적으로 우물 파듯이 전치사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본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어가 막 되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단어는 의미어는 수평적으로 암기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막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기능어는 그야말로 자기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열심히 파고 음미해서 자기 거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under라는 말을 만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갈 때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쭉 지나오질 않고 아까 우리가 해오면서 이론만 이렇게 하고
몇 개씩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 날은 앞에 부분을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2종 모음, 3종 모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